주택은 인간의 삶을 담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저마다 취향이 다르고 형편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주거 공간을 선택하죠. 그러나 새집도 잠시. 주택이 20년 전후가 되면 여기저기 파손되고 하자 보수에 한기가 오면서 결국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나라별 주택 평균 수명을 보면 영국이 140년, 우리나라가 20년으로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100년을 훌쩍 넘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유독 우리나라 주택 수명이 이렇게 짧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수명 자체는 100년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설계 기법이 콘크리트 속에 혹은 온돌층 속에 수명이 짧은 설비를 매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매설을 하게 됨으로써 설비 수명은 구조체 수명의 한 10분의 1, 5분의 1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정도. 대개 말하자면 한 10년에서 한 30년 그 정도면은 대개 설비는 수명을 이제 다 하고 녹물이 나오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이 다해 집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배선이나 배관 등 설비의 수명 때문에 집을 허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콘크리트 속이나 공용 배관 속에 숨은 설비를 눈으로 확인하는 점검구가 없을 뿐더러 설비 교체 공사를 할 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재건축을 하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100세 시대라는데 우리도 100살까지 살 수는 없을까? 집을 쉽게 고쳐 새 집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신개념 주택. 100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주택이 되려면 첫째, 주택의 뼈대가 되는 기둥이나 벽 등이 오래 견딜 수 있어야 하고요. 둘째, 설비나 부품 등이 고장나면 쉽게 바꿔 새 집처럼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셋째, 라이프 스타일과 거주자 등의 변화에 따라 주거 공간의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의 수명이 100년이라면 100년 동안 한 가지 구조로만 사는 건 어렵겠죠. 그래서 생활 주기나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내부의 벽을 최소화하는데요. 2개였던 방을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고요. 패널 칸막이 벽체를 이동해 방의 크기를 키우거나 위치를 바꿀 수도, 또한 부엌과 화장실도 어느 곳으로든 이동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배관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장수명 주택은 배관 시설이 벽에 들어가 있어 내 집에서 바로 수리가 가능하며 더불어 배관 누수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까지 해결할 수 있어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주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록달록 블록을 쌓아 올려 성도 짓고 빌딩도 올리는 레고. 이처럼 블록을 여러 개 쌓아 올려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을 모듈러 건축이라고 합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기둥, 보, 바닥, 창호, 내부 마감재까지 모듈 내부에 장착시킨 후 현장으로 옮긴 후 단순 조립만 하는 건축 공법인데요.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다는 점과 건설 폐기물, 노동 인력, 소음, 분진 등을 줄여 도심의 공사에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약 70%의 자재를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건축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2014년 남극의 장보고 과학기지 건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을 마친 각각의 독립된 공간을 단 4일 동안 혹한의 날씨 속에서 뚝딱 완성하게 되는데요. 더욱이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남극의 안성맞춤 공법으로 활약되었다고 하는군요. 모듈러 건축은 3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라멘식은 독일어로 뼈대 구조를 뜻하며 세로의 기둥과 가로의 보가 하중을 받도록 쌓아 올리는 방법이고요. 벽식은 기둥과 보 대신 벽면체가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필식은 라멘식처럼 기둥과 보로 구성된 기본 구조에 박스 모듈을 하나씩 끼워 넣는 공법인데요.
소음을 차단하는 데는 벽시기, 방음은 떨어지지만 공사 일정을 단축하는 데는 라멘식이 효과적이라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겨울철 단열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모듈러 주택은 각 기둥의 외벽이 일체형으로 구성돼 있어 기존의 L자 형태로 이어붙이면서 발생하는 틈새를 차단하고 있고요. 건물 전체의 외벽을 단열재로 감싸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사 기간은 짧아지고 안전과 성능에도 큰 차이가 없으면서 건축비는 저렴해진 모듈러 주택.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 속에서 실용적이고 개성 있는 내 집 마련의 돌파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 인건비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공장 산업이라든가 제조 산업 기반 하에 이러한 모듈러 공법과 같은 산업이 육성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 건축의 새바람. 주택도 시대의 변화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똑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829.8m) 163층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부르즈 할리파 빌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555m, 123층의 초고층 빌딩이 있죠. 이렇듯 세계의 대도시에는 뾰족뾰족 솟은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의 겉면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리창인데요. 대부분의 초고층 건물은 유리 면적이 넓은 커튼홀 공법으로 시공하게 되며 크고 넓은 창으로 밖을 훤히 내다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햇볕을 차단해줄 주변 장벽이 없기 때문에 에어컨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유리창은 미적 측면뿐 아니라 한여름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빛과 열을 합리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이 필요한 것이죠. 겉보기엔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 이 유리창. 그런데 이것 하나로 실내열을 3에서 50%가량 낮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리창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위아래, 위아래. 뚫려있는 요 구멍입니다. 단순한 유리창의 구멍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저희가 개발한 이 유리의 가장 큰 특징은 유리의 아래쪽과 위쪽에 이렇게 긴 구멍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 긴 구멍을 통해서 차가운 외기가 중공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온도가 상승되게 되는 이 유리의 온도가 바깥으로 자연 환경에서 계속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창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이중 외피 창호는 일반적인 외피 위에 외피를 추가하는 이중 외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 외피 사이에 형성되는 중공층에는 블라인드를 끼워 넣어 햇빛과 열을 차단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스템은 건물 외피의 폭이 1m가량 두꺼워지거나 설치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피 사이의 블라인드를 과감히 빼고 이중 외피의 두께를 줄이면서 대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을 낸 것입니다. 외부의 유리창을 통과한 열의 일부가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나머지 열만이 내부 쪽의 유리창을 통과해 실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사에 의한 전체 실내 유입 열량이 저감되는 것이죠. 초고층 건물의 온열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인공태양 실험시설입니다. 메탈 할라이드라는 조명으로 태양빛을 모사해 창문에 도달하는 열과 창문의 구멍을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의 태양열 취득 계수를 통해 열 저감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유리의 구멍을 닫았을 때보다 구멍을 열었을 때 태양열 취득 계수가 28.2% 낮아졌고요. 이러한 수치는 다양한 유리 사양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물의 디자인과 목적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고층 건물이 일사량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면 일반 주택을 비롯한 다양한 건축물에서는 겨울철 단열을 높일 수 있는 창호 기술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외풍이 심한 건축물의 경우 많은 세대에서 창에 단열 에어캡 비닐을 붙여
열 손실을 막고 있지만 채광과 외부 조망을 가리는 문제점, 그리고 결로 현상으로 마감재가 손상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기존 건물의 창호를 교체하지 않고 추가로 덧대는 것만으로도 단열 성능을 2배가량 높일 수 있는 방법. 돌출된 창턱에 또 하나의 창을 추가 설치하는 초슬림 리트로핏 창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창이 그 미석이 창인데, 미석이 창은 이 창짝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틈새 바람이 이제 발생을 하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틈새 바람을 아주 그 기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서 고기밀 단열창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기술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트로핏 창호 시스템은 현장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에 약간의 공간이 있을 때는 기존의 창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덧창을 통째로 추가할 수 있고요. 창틀만을 추가하거나 유리만 덧대는 방식, 그리고 창틀은 그대로 이용하고 유리만 교환하는 방식 등 3가지로 구분됩니다. 창의 개폐도 미석이부터 여다지, 윈여다지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이 가능하고요. 만약 여름철 창으로 들어오는 일사량이 걱정이라면 덧창을 시공하면서 그 사이에 블라인드를 끼워 넣으면 태양열을 차단하는 부가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현재 리트로핏 윈도우는 공공기관,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 등 전국에 300여 곳 이상에 설치되어 그 효과를 검증받고 있는데요. 특히 겨울철 난방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주상복합 건축물 등에서 에너지 비용이 25%가량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창이 하나 더 생겼으니 소음 차단 효과는 덤이고요. 창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니 자원도 절약할 수 있고 교체 비용의 3분의 2 정도로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셈입니다. 미적 효과와 더불어 열 손실과 채광, 에너지 효율까지 다양한 조건을 두루 살펴봐야 하는 창호. 창문으로 바깥 풍경만 내다보았다면 한 번쯤은 창문 자체를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1층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10층 건물을 집어삼킨 의정부 아파트 화재. 주민들은 시커먼 연기 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 사상자는 130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21만 4천여 건의 화재 중 약 20%가 일반 주택 화재이며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50% 이상이 주택 화재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화염과 유독가스로 인해 출구나 대피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라면 진압보다는 안전한 대피 공간으로 피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불이야 불! 어서 화장실로 대피하자. 출구를 찾아야지. 왜 갑자기 화장실로 가자는 거야? 화재로 출구를 찾을 수 없거나 출구가 막혀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재빨리 화장실로 대피하라. 바로 화장실 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해줄 기술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에 물을 계속 흘려주면 수막을 형성해 화장실 문이 타지 않고 문의 틈새를 막아 유독가스 침입을 차단하는 원리인데요. 화장실을 가정한 대피 공간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화장실 문을 기준으로 안쪽에는 실험용 쥐를 둔 채 반대편에는 화재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5분 후 과연 내부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화염에도 문은 이상이 없어 보이고요. 실험에 참여한 쥐 역시 모두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종이컵에 불을 붙이면 금세 불에 타고 말지만
물이 든 종이컵을 태우면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기 때문에 물이 남아있는 한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합니다. 문에 물만 계속 흘려주면 여기서 아무리 와서 화염이 온다 하더라도 물이 계속해서 증발이 돼가지고 열을 뺏어가니까 문은 타질 않지. 그냥 그대로 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또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냄새를 빼는 화장실 배기 시설을 화재 시 급기가 되도록 전환해 실내 공기를 공급하면 화장실 내부의 압력이 높아져 유독가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죠. 여기 외기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여기 화재가 나는 거 유독가스가 못 들어오게 막아주니까 우리가 평상시 활동하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생존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주거 공간에서 화장실은 모두에게 익숙한 공간입니다. 화장실을 화재 대피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설치도 유지 관리도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또한 화장실의 벽과 바닥은 불에 타지 않는 소재인 경우가 많아 화재 대피로서 매우 적절한 공간이라 할 수 있죠.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 소화기입니다. 분말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할론 소화기 등 사용하는 약품이나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뉘는데요. 여기 또 하나, 압축 공기포로 불을 끄는 새로운 소화 기술이 있습니다. 80% 이상의 물에 표면 장력이 높은 기포 원액을 혼합한 후 압력을 가하여 매우 작은 입자의 기포를 발생시키는 원리인데요. 넘어가겠습니다. 화재 발생 지점에 분사하게 되면 기포의 빠른 냉각과 표면을 완전히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로 작은 불씨까지 진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화 기술은 주거뿐 아니라 열차나 지하도로 등 폐쇄된 공간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하는군요. 물에 의해서 화재를 진화를 시키게 되면은 나머지 또 이거 진화가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잔불에 의해서 다시 또 재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압축포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공기를 차단하는 이러한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재발화에 이러한 위험성이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화재 사고. 생명의 기록 골든타임 5분. 만약 여러분 앞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면 압축 공기를 살포한 후 화장실로 재빨리 대피해보는 건 어떨까요?